새벽 4시 50분. 아직 창밖은 컴컴한데 68세 태희 씨는 조용히 눈을 뜹니다. 아내는 곁에서 편안한 숨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는 감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엽지를 연기했다. 손을 뻗어 어깨를 감싸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한데 다리가 살짝 떨리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조여옵니다. 나는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다 이불 속으로 스며듭니다. 태희 씨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한 눈빛만 남아있어요. 퇴근 후 가족을 챙기던 그 힘찬 모습, 아내와 손잡고 산책하던 따뜻한 밤들, 이제는 먼 추억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조심스레 한숨을 내쉬며 다시 침대에 앉아요. 여보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새벽 공기 속에 흩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세훈입니다. 85세. 지난 60년 동안 남성 건강만을 연구하고 3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해 온 의사예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 고통만큼 외로운 게 없죠.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제 아버지도 60대 중반부터 그렇게 조용히 한숨을 삼키셨거든요. 아버지는 한때 동네에서 제일 든든한 가장이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에 자주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시고 어머니와의 대화가 점점 짧아지셨어요. 저는 그때 의대생이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남성 건강, 특히 중장년 이후의 활력 문제를 깊이 파고들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선생님, 나이 탓인가요? 라고 물으실 때마다 저는 단호히 대답해요. 아니에요.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몸을 돌보는 방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한숨을 따뜻한 숨결로 바꿔드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약도, 병원도, 부끄러운 상담도 필요 없이 매일 90초만 투자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정말로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제 눈으로 수천 번 확인했어요. 이 방법은 제 60년 진료 경험과 동서양 의학을 아우른 연구 끝에 나온 결실이에요. 단순히 몸의 반응을 되찾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의 자신감, 부부의 온기까지 되돌려준답니다. 여러분 중에도 요즘 아침이 예전 같지 않아서 라고 속으로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작은 실천 하나로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 78세 최영식 어르신이 계셨어요. 결혼 50주년을 앞두고도 밤마다 미안해 라는 말만 되뇌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아내는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고 집 안은 웃음이 점점 사라졌어요. 최 어르신은 한때 공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모두를 이끌던 분이셨어요. 퇴직 후에도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서 중심 역할을 하시던 누구보다 활기찬 분이었죠. 그런데 70대 중반부터 몸이 점점 무거워지시더니 아내와의 밤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해질 줄은 몰랐어 라며 혼자 끙끙 앓으셨죠. 병원에 가보니 약을 권유받았지만 부작용이 걱정돼 망설이셨어요. 그러다 우연히 제 강연을 듣고 찾아오셨고 이 90초 방법을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다시 남자라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여보, 손을 잡는 순간 30년 전 그 설렘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확신했어요. 이 방법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사랑과 삶을 되찾는 열쇠라는 걸요. 여러분, 태희 씨나 최영식 어르신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할 90초 루틴은 여러분의 몸속에 잠들어 있는 힘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약 없이, 부담 없이 집에서 혼자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아침이 다시 당당해지고 밤이 따뜻해지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하나씩 열어볼까요?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바뀌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 50대 중반을 넘기면서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데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당황하시고 속으로 이게 나이 탓인가 하며 한숨 쉬게 되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어요. 사실 이건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세계의 문이 서서히 잠기기 시작하는 거랍니다. 오늘은 그 문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은 혈관의 탄력이에요. 젊었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55세쯤 지나면 그 탄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좁아지듯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안쪽이 좁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혈액이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흘러가지 못해요. 71세 이재민 어르신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3년 동안 약을 드시며 노력하셨지만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속이 메스껍다는 부작용 때문에 결국 포기하셨어요. 선생님, 약은 효과가 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커요. 라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면 아무리 마음이 간절해도 몸은 반응을 보이기 어려워요. 두 번째 문은 신경신호예요. 뇌에서 자, 이제라는 신호가 내려오면 그 신호가 척수를 따라 골반으로 전달되어야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신호가 중간에 새어나가요. 마치 오래된 전선 피복이 벗겨져 전기가 새는 것처럼요.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뇌의 명령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재민 어르신도 처음엔 왜 이렇게 느려졌을까 하시며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고장난 게 아니라 그냥 신호가 약해진 거예요. 제대로 자극만 주면 다시 연결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은 정신적 방어 모드예요. 실패하면 어쩌지, 아내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한 방울이 떨어지면 몸은 즉시 아래쪽 혈류를 차단해요. 이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보호 본능이에요. 스트레스나 불안이 커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위험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혈관이 열리지 않아요. 이재민 어르신은 약을 끊고 나서 더 위축되셨어요. 이제는 시도조차 하기 싫어요. 라고 하시며 고개를 숙이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하지만 이 방어 모드는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풀려요. 이 세 문이 잠기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자신감은 사라져요. 하지만 여러분, 문은 닫힌 게 아니라 그냥 잠겼을 뿐입니다. 열쇠는 바로 우리 몸속 자율신경에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면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신경신호는 제때 전달되며
마음의 방어 모두도 스르륵 풀려요. 2018년 대한빈뇨의학회 연구에서도 자율신경 조절만으로 67%의 분들이 약 없이 개선됐다고 나왔어요. 이재민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선생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사실 이 세문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 때문에 잠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앉아있으면 골반 혈류가 정체되고 엉덩이와 골반 근육이 굳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신경이 피곤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계속 방어 모드에 머물러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문이 점점 더 단단히 잠기죠.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자극을 주면 문은 다시 열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문을 여는 열쇠, 자율신경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왜 그날만 안 됐을까 하며 밤새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한 번의 순간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서 다음번에도 똑같이 될까봐 걱정되죠. 사실 우리 뇌는 부정적인 기억을 특별히 잘 간직해요. 마치 오래된 LP판에 긁힌 자국처럼. 그 생각이 자동으로 재생되면서 또 실패할 거야 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면 한 번의 실수가 10년, 심지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기도 해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66세 김영수 어르신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분은 한때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하시며 모두를 챙기던 든든한 가장이셨어요. 퇴근 후에는 아내와 손잡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당황하셨어요. 그 한 번의 실패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다음번에도 똑같을까봐 시도조차 피하게 되고 결국 10년 동안 아내와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셨어요. 여보, 미안해 라는 말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나오지 못했죠. 어르신은 매일 밤 혼자서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하며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 담긴 외로움,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아내분의 마음도 아프긴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 가슴에 박혔어요. 아내는 남편이 다시 다가오길 기다리며 밤마다 혼자 이불을 끌어안고 주무셨어요. 부부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집안은 웃음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만 쌓여갔어요. 이건 단순히 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의 온기가 식는 시작점이고 가족 전체의 행복이 조금씩 사라지는 순간이죠. 김영수 어르신 부부처럼 많은 가정에서 이런 작은 실패 하나가 큰 균열로 이어지곤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트라우마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뇌가 부정적인 기억을 우선 저장한다고 해도 긍정적인 경험으로 덮었을 수 있어요. 자율신경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혈류가 아래쪽으로 강하게 흘러가고 몸속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깨어나요.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실패할 거야 라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대신 이번엔 괜찮을 거야 라는 따뜻한 자신감이 피어나죠.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엔 이제 늦었어요 라고 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제안한 작은 실천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어르신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어제 아내 손을 잡았어요. 떨리긴 했지만 예전 그 느낌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담긴 기쁨, 여러분도 느껴보실 수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이완시킬지예요. 뇌의 부정적 자국을 지우고 몸의 방어 모드를 풀어주는 건
약이나 강한 자극이 아니라 부드러운 습관이에요.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숨은 지배자예요.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혈류를 막고, 편안하면 부교감신경이 문을 열어주죠. 이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김영수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한 번의 작은 변화를 통해 10년 트라우마를 녹일 수 있어요. 조용히 따라오시면 그 따뜻한 순간이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스위치 하나가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자율신경이에요. 이 스위치는 남성의 활력을 켜고 끄는 숨은 지배자랍니다.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켜지면서 혈류를 차단하고, 편안하면 부교감신경이 켜지면서 혈류가 폭발적으로 흘러가요. 마치 집안의 전기 스위치처럼. 이게 제대로 작동해야 아래쪽으로 따뜻한 에너지가 부드럽게 내려가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 스위치를 조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확인해요. 저는 18년 대한비뇨의학회 연구를 보면 자율신경만 제대로 조절해도 67%의 분들이 약 없이도 개선됐다고 나왔어요. 약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되찾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 스위치를 켜지 못할까요? 일상이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경제적 압박, 퇴직 후의 불안, 자녀 걱정, 이런 것들이 쌓이면 몸은 지금은 위험해 라고 판단하고 혈류를 막아요. 아내와의 말 없는 거리도 큰 역할을 해요. 대화가 줄면 마음이 멀어지고, 그 멀어짐이 다시 몸의 긴장을 부르죠. 가장 일하는 무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돼 라는 생각이 교감신경을 계속 켜놓아요. 결국 몸은 방어 모드로 들어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자신감이 사라지고, 밤에 아내 곁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부부의 밤은 점점 멀어지고, 집안은 조용한 침묵만 쌓여가죠. 66세 김영수 어르신이 바로 그랬어요. 그분은 한때 내가 가족의 기둥이야 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경제적 압박과 함께 몸이 변하자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이 나를 피하나 봐라고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그 거리가 쌓이다 보니 부부의 온기는 식어가고 말았죠. 하지만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해요. 하루 90초만 투자하면 몸속 스위치를 부드럽게 켤 수 있어요. 자율신경은 강제로 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유도하는 거예요. 마치 봄바람이 문을 살짝 열듯이요. 김영수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선생님,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교감신경이 꺼지면서 부교감신경이 켜지니 혈류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변화는 단순히 몸에 그치지 않아요. 마음에 자신감이 돌아오고 아내와의 대화가 다시 피어나죠.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이에요. 긴장할 때는 보호하고 편안할 때는 활력을 주는 거죠. 이 균형을 맞추면 경제적 압박이나 가장의 무게도 덜 무겁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여유로워지거든요. 여러분도 이 스위치를 켜보세요. 하루 90초. 아주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3가지 황금 포인트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김영수 어르신처럼 여러분의 스위치도 부드럽게 켜질 거예요. 조용히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발바닥에 생명의 샘이 숨어 있다는 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용천혈이에요.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발바닥이 살짝 움푹 들어간 그 자리예요.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신장과 골반, 그리고 남성 기능의 시작점으로 보죠. 마치 땅속 깊은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듯 여기서
에너지가 발끝에서부터 골반까지 부짜, 뜨, 럽, 게 흘러 올라와요. 저는 60년 진료 중에 이 작은 점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수없이 봤어요. 73세 박정수 어르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은 5년 동안 약을 드시며 버텨오셨어요. 선생님, 약 먹으면 효과는 있는데 속이 메스껍고 눈앞이 파랗게 변하고 가슴이 답답해요. 부작용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결국 약을 끊으셨어요.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하시며 제게 오신 날 어르신 눈빛이 참 어두웠어요. 하지만 용천혈 마사지를 시작한 지 7일 만에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발이 따뜻해지니까 허리가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연스러운 반응이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용천혈은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로예요. 발바닥에서 시작된 자극이 다리를 타고 올라가 골반까지 전달되면서 하체 혈류가 살아나요. 손발이 차가웠던 분들은 따뜻해지고 허리 통증이 있던 분들은 가벼워지죠. 무엇보다 부교감 신경이 켜지면서 몸 전체가 이완돼요. 박정수 어르신도 처음엔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3일째부터 발끝이 저릿저릿하고 따끈해지더니 일주일 만에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제대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안하게 앉아서 발바닥을 보세요. 엄지 발가락 아래로 손가락 하나 정도 내려가면 살짝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게 용천혈이에요. 손가락 끝이나 엄지로 부드럽게 찾아보세요. 찾았다면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9번 그리며 문지르세요.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또 9번. 한쪽 발당 30초씩 총 1분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발에서 열기가 올라온다고 상상하며 하는 거예요. 마치 따뜻한 물이 발끝에서부터 허리로 스며드는 느낌으로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마치 아기를 토닥이듯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만져주세요. 박정수 어르신은 처음엔 이게 다예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시다 보니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선생님, 제가 꿈을 꿨는데 50대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미소, 여러분도 곧 느끼실 수 있어요. 용천혈은 단순한 점이 아니에요. 생명력을 깨우는 문이에요. 하루 30초씩만 만져줘도 골반 혈관이 열리고 신장이 따뜻해지며 자연스러운 활력이 돌아와요. 박정수 어르신처럼 약 없이도 몸이 가벼워지는 기적을 경험해보세요. 다음 포인트는 아랫배에 숨어있는 에너지의 중심. 기해혈이에요. 용천혈로 발을 깨웠으니 이제 배를 따뜻하게 데워볼 차례예요. 조용히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아랫배로 내려와 볼까요? 아랫배에 기력 저장소가 숨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기해혈이에요. 배꼽 아래로 손가락 3개 정도 내려간 자리, 살짝 부드러운 그곳이죠. 동아시아 의학에서는 이곳을 남성 에너지의 바다라고 불러요. 마치 깊은 호수처럼 우리 몸에 따뜻한 기운이 모여서 골반과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중심이에요. 용천혈로 발에서 에너지를 깨웠다면 이제 기해혈로 그 에너지를 아랫배에 모아두는 거예요. 76세 이상수 어르신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10년 동안 이제 다 끝났다며 포기하고 사셨어요. 선생님, 약 먹기 무서워서 부작용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요.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약을 먹을 수도 없었고 결국 밤마다 혼자 한숨만 쉬셨어요. 아내는 곁에서 여보, 괜찮아 라고 물으시지만 이만 어르신은 고개만 저으셨어요. 그런데 기해혈 마사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어르신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아랫배가 따뜻해지니까 자연스러운 충일감이 돌아왔어요. 어제는 아내가 먼저 손을 잡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담긴 설렘. 여러분도 곧 느끼실 거예요. 기회혈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곳은 골반 혈관이 모이는 관문이에요.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면 혈류가 아래쪽으로 스르륵 흘러가면서 아랫배 전체가 따뜻해져요. 차가웠던 골반이 데워지면 자연스러운 활력이 깨어나죠. 이상수 어르신도 처음엔 배를 문지르는 게 다예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런데 5일째부터 선생님, 배가 따끈따끈해져요. 허리도 가벼워지고 라고 하시더니 2주 만에 아내가 먼저 안기네요 라고 수줍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대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게 앉아서 손바닥을 아랫배에 대세요. 배꼽 아래 5cm쯤. 살짝 부드러운 곳이 기회혈이에요. 손바닥 전체를 대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지르세요. 1분 동안 따뜻한 에너지가 모인다고 상상하며 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요.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듯 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롭게요. 이상수 어르신은 저녁에 TV 보며 하시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셨어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손바닥의 온기가 아랫배로 스며드는 느낌에 집중해보세요. 마치 봄 햇살이 배를 드듯이요. 이 작은 동작 하나로 골반 혈관이 열리고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흘러가요. 이상수 어르신처럼 약 없이도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기적을 경험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예요. 머리 꼭대기에 있는 자율신경 스위치. 백회혈로 마무리해볼게요. 용천혈로 깨우고 기회혈로 모았으니 이제 백회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 볼까요? 머리가 풀리면 온몸이 풀립니다. 이 말,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백회혈이에요. 정수리 한가운데. 머리 꼭대기 중앙에 있는 그 작은 점이죠. 동아시아 의학에서는 모든 신경이 만나는 자율신경의 총분산이라고 해요. 스트레스, 불면, 불안, 이 모든 게 쌓이는 곳이 여기예요. 백회혈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온몸의 긴장이 스르륵 풀려요. 69세 김철수 어르신을 떠올려 보세요.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약 먹기가 무서워서 8년 동안 이제 다 끝났다며 포기하고 사셨어요. 선생님, 약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밤에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나 창밖만 바라보시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백회혈 두드리기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어르신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어제는 7시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잤어요. 머리가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이 편안하네요. 그 미소, 여러분도 곧 느끼실 거예요. 백회혈은 왜 이렇게 신기할까요? 이곳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만나는 스위치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켜져서 머리가 복잡하고 몸이 긴장되죠. 하지만 백회혈을 가볍게 두드리면 부교감신경이 켜지면서 머릿속 걱정이 사라지고 온몸의 혈류가 부드럽게 흘러가요. 김철수 어르신도 처음엔 머리를 두드리는 게 다예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런데 3일째부터 선생님, 머리가 맑아지니까 잠이 쏟아지네요 라고 하시더니 일주일 만에 아침에 자연스러운 기운이 돌아왔어요 라고 수줍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대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게 앉아서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 중앙을 찾아보세요. 머리 꼭대기, 살짝 부드러운 그곳이 백회혈이에요. 손가락 끝으로 빗방울이 톡톡 떨어진다고 상상하며 가볍게 두드리세요. 1분 동안 머릿속 걱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마치 봄비가 머리를 적시듯 부드럽게요. 김철수 어르신은 저녁에 책 읽으며 하시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셨어요.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마세요. 마치 봄비처럼 톡톡 가볍게요. 이 작은 동작 하나로 스트레스가 녹고 불면이 사라지며 자율신경이 균형을 찾아가요. 김철수 어르신처럼 약 없이도 머리가 맑아지는 기적을 경험해보세요. 용천혈로 발을 깨우고 기해혈로 배를 데웠으니 이제 백회혈로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매일 9시 90초에 기적이 시작돼요. 다음 파트에서 그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조용히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하나로 묶어볼 시간이에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3분만 투자하세요. 이 황금 3분 루틴이 여러분의 90초 기적을 만들어요. 용천혈로 발을 깨우고 기해혈로 배를 드고 백회혈로 머리를 비우는 순서예요. 마치 따뜻한 물이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흘러가는 여정처럼요. 먼저 기해혈 1분부터 시작해요. 편안하게 앉아서 손바닥을 아랫배에 대세요. 배꼽 아래 5cm. 그 부드러운 곳에 손바닥 전체를 올리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지르세요. 따뜻한 에너지가 모인다. 고 상상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요. 마치 따뜻한 차를 마시듯 여유롭게요. 이 1분이 아랫배를 두고 골반 혈관을 열어줘요. 다음은 백회 혈 1분이에요.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 중앙을 가볍게 두드리세요. 빗방울이 톡톡 떨어진다 고 느끼며 머릿속 걱정이 사라진다 고 생각해보세요. 1분 동안 부드럽게 두드리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의 긴장이 풀려요. 이 순간 자율신경이 균형을 찾아가죠. 마지막으로 용천혈 1분 양쪽 발 30초씩이에요. 엄지 아래 움푹한 곳을 찾아 시계 방향 9번, 반시계 9번 원을 그리며 문지르세요. 발에서 열기가 올라온다고 상상하며요. 이 1분이 발끝에서부터 생명력을 깨워 골반까지 전달해요. 세 포인트를 다 하면 몸 전체가 따뜻한 물결로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이 루틴의 효과는 시간표처럼 나타나요. 7일 후에는 숙면이 찾아오고 하복부가 따뜻해져요. 14일 후에는 자신감이 피어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돌아오죠. 20일, 30일 후에는 아침이 완전히 달라져요. 73세 박정수 어르신은 7일 만에 선생님, 잠이 깊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니 30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라고 웃으셨어요. 주의사항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너무 세게 누르지 말아요. 부드럽게, 사랑스럽게요. 둘째, 식사 직후에는 피하세요. 몸이 소화에 집중할 때예요. 셋째,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롭게요. 넷째, 호흡을 무시하지 말고 깊게 숨 쉬세요. 다섯째, 매일 꾸준히 하세요. 하루 걸러 하면 효과가 반감돼요. 당뇨, 고혈압, 전립선 수술을 하신 분들도 안심하세요. 이 루틴은 약보다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어요. 76세 이상수 어르신은 당뇨 때문에 약을 피하셨지만 이 3분으로 선생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박정수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90초의 작은 실천으로 큰 기적을 만들어요. 이 황금 3분 루틴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에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발에서 머리까지 몸속 에너지가 부드럽게 순환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제 생활 속 보조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루틴에 더해지는 작은 습관들이 변화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조용히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황금 3분 루틴으로 몸속 스위치를 켜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그 불씨를 지펴보는 시간이에요. 3분 루틴 플러스 생활 습관, 엘포소 완벽한 회복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이 2가지가 함께할 때 변화는 더 단단해지고 오래가요.
오늘은 남성 활력을 지키는 5가지 생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피해야 할 것, 꼭 챙겨 먹어야 할 것, 밤 9시 이후의 금기, 그리고 잠들기 전 2분 호흡법까지요. 마지막으로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방법도 빼놓지 않을게요. 먼저 피해야 할 3가지예요. 첫째, 45분 이상 앉아있지 마세요. 오래 앉아있으면 골반 혈류가 정체되고 허리가 굳어요. 4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걸으며 스트레칭 하세요. 71세 이재민 어르신은 선생님, TV 볼 때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창가까지 걸었어요 라고 하시더니 한 달 만에 허리가 가벼워졌어요 라고 웃으셨어요. 둘째, 과음은 멀리 하세요. 술은 혈관을 잠시 열어주지만 다음날 몸을 더 무겁게 만들어요. 셋째, 밤샘은 피하세요. 늦은 밤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다음날 아침 활력을 앗아가요. 이 3가지만 피해도 3분 루틴 효과가 2배로 느껴질 거예요. 이제 꼭 챙겨 먹어야 할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고등어나 연어예요. 오메가3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골반 혈류를 도와줘요. 일주일에 2번만 구워 드세요. 둘째, 반숙 달걀이에요. 콜린이 신경신호를 강하게 해서 자연스러운 반응을 돕죠. 아침에 하나씩 삶아 드세요. 셋째, 시금치나 케일이에요. 질산염이 혈관을 열어주고 에너지를 북돋워줘요. 샐러드나 나물로 간단히요. 넷째, 호박씨나 해바라기씨예요. 아연이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니 한 줌씩 간식으로 챙기세요. 다섯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이에요. 몸을 두고 소화를 돕죠. 69세 김철수 어르신은 선생님, 이 5가지만 챙기니까 약 없이도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밤 9시 이후에는 3가지를 금지해보세요. 첫째, 단 음식이에요. 혈당이 급상승하면 다음날 피곤해져요. 둘째, 부정적 뉴스예요. 마음이 무거워지면 교감신경이 켜져요. 셋째, 감정 갈등이에요. 작은 말다툼도 밤에 쌓이면 다음날 활력을 앗아가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조용히 책을 보세요. 이상수 어르신 부부는 9시 이후엔 TV 끄고 손잡고 이야기해요 라고 하시더니 부부 온기가 돌아왔어요. 잠들기 전 2분 호흡법도 잊지 마세요. 코로 4초 들이쉬고 6초 참았다가 입으로 8초 천천히 내쉬세요. 이 호흡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골반 혈류를 늘려줘요. 3분 루틴 끝에 이 호흡을 더하면 깊은 잠이 찾아와요. 박정수 어르신은 선생님, 이 호흡 하다 보니 꿈에서 50대 때로 돌아갔어요 라고 웃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서로 발 마사지하며 대화하세요. 오늘 어땠어? 한마디가 온기를 되찾아줘요. 김영수 어르신 부부는 매일 저녁 용천혈을 서로 문지르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선생님, 아내 손길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 한마디에 부부의 밤이 다시 피어났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3분 루틴과 이 생활 비법이 함께하면 완벽한 회복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78세 최영식 어르신이 한 달 전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났어요. 아내 곁에 있어도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그 말 속에 담긴 무기력함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런데 한 달 후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제 당신을 다시 사랑하고 싶어.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확신했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다면 몸은 언제든 깨어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황금 3분 루틴 기해혈로 에너지를 모으고
백회열로 마음을 비우고 용천혈로 생명력을 깨우는 그 작은 실천을 매일 저녁 잠들기 전 해보세요. 90초만 투자하면 아침이 당당해지고 부부의 밤이 다시 따뜻해질 거예요. 생활 속 작은 습관들, 고등어 한 점, 따뜻한 물 한 잔, 아내와의 발 마사지 한 번, 이 모든 게 여러분의 활력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지만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박수예요. 댓글로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남성 호르몬, 자연으로 깨우는 법을 준비했어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함께해요. 건강하시고 사랑받으세요. 박세훈이었습니다.